오늘은 폐경기 여성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폐경 이후 갑자기 복부 비만이 심해지거나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올라가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국내 성인 5명 중 2명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대를 넘어가면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이는 폐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폐경기 여성의 이상지질혈증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발견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병준 교수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상지질혈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피 속의 지방 성분, 즉 지질이 과다해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 고혈압과 함께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 안에서는 조용히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을 방치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전반적인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지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폐경기 여성에게 이상지질혈증이 특히 많이 발생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나 임신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대사, 지방 분포, 지질 합성, 혈관 기능 등 신체의 대사와 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속에서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폐경 후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서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의 제거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이 혈관에 축적되기 시작하면 염증 반응과 함께 죽상경화반, 즉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이 플라크가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촉진되는 거죠. 두 번째 변화,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콜레스테롤인데요.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경 후에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생성이 줄어들면서 보호 효과도 약화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어나는데 이것을 청소해 줄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드니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변화,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중성지방과 아포지 단백 B라는 성분의 수치도 함께 상승합니다. 이러한 지질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혈관 내 플라크가 더 쉽게 쌓이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혈관 자체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 후 호르몬 분비가 줄면 산화질소 생성이 감소해 내피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진다는 겁니다. 혈관이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액을 잘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결과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저하되면서 죽상동맥경화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입니다. 이것이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되고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들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악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분비되는데요. 이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지질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더욱 상승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더욱 감소하면서 혈중 지질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에 혈압이나 공복 혈당까지 함께 상승하면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 대사증후군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복부비만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지질 이상을 동시에 악화시켜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지질혈증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는 4가지 주요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첫째, 총콜레스테롤입니다. 영어로는 TC라고 표기하는데요. 혈액 속 모든 콜레스테롤을 합친 수치입니다. 둘째,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셋째,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넷째, 중성지방, 즉 TG입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기준에 따르면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이상이거나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이상이거나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이 40mgdl 미만이거나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성지방 수치의 상승과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수치의 감소는 대사 이상을 알리는 주요 지표이며 총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경우에는 중성지방과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검진 결과를 볼 때는 지질 수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체중, 혈압, 공복 혈당, 복부둘레의 변화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갑자기 늘었거나 특히 배가 많이 나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갔거나 공복 혈당이 높아졌다면 이상지질혈증과 함께 대사증후군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복부비만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지질 이상을 동시에 악화시켜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체중, 혈압, 공복 혈당, 복부둘레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지질혈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식단 조절, 운동, 체중 감량을 통해 약 3개월간 변화를 관찰한 뒤에도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이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운동은 주 3에서 5회, 하루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중등도 강도라는 것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차는 정도를 말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관절의 부담도 적어서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4,000보 이상만 걸어도 사망 위험이 40%나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서도 규칙적인 걷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20분 정도 편안하게 걷다가 점차 시간과 빈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일주일에 5회, 한 번에 40에서 50분 정도 걷는 것입니다. 식단은 포화지방과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튀김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줄이셔야 합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 빵, 케이크 등입니다. 이런 것들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채소, 통곡물, 견과류, 올리브유 등 푸른 생선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이 권장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요. 몇 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이 있죠. 요리할 때는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요. 고기보다는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니코틴과 담배의 산화물질은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고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지질 불균형을 악화시킵니다. 담배는 혈관의 직접적인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노력을 아무리 해도 담배를 피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체중 감량, 특히 복부 비만 해소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장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지질 대사를 악화시킵니다. 체중을 5에서 10% 정도만 줄여도 지질 수치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이라면 3에서 6kg만 줄여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급격히 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건강하게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했는데도 3개월 후 지질 수치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흡연, 심혈관 질환, 가족력 등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스타틴 계열 약물입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이 약물은 장기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지질 수치가 안정되면 약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열소 판제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혈전 생성을 막아서 심내혈관 질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든 생활 습관 개선만 하든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통해 지질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험 인자가 있거나 이미 치료 중이신 분들은 3에서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잘 기록해 두시고 변화 추이를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 생활 습관 개선을 지속할 동기도 생기고 반대로 악화되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폐경기 여성의 이상 지질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하면서 혈관 건강이 악화됩니다. 둘째, 이상지질혈증은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운동, 식단 조절, 금연, 체중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정기적인 검진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이라면 폐경을 전후해 지질 수치를 꼭 점검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리에 미리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에 3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시작하시고 채소와 통곡물, 등푸른 생선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혈관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한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